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주로 문법서에서 보는 내용인데 또 각종 시험에도 단골로 출제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살펴볼 거예요. 사역동사가 사용된 문장이 수동태로 바뀌면 to가 살아난다. 이렇게 기술되는 걸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러니까 결국 사역동사에 관한 내용을 실컷 공부하고 나서 이번엔 또 이놈의 사역동사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또 to가 살아난다는 이런 법칙이 있다. 게다가 이게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외워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과연 to가 마치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는 건지, 이게 기존 문법 법칙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뭔가 마치 특별한 표현이라서 우리가 이걸 정말 외워야만 하는 건지 정확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동안 필수 영문법 편에서 자주 다뤘던 기본 법칙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영어의 문장은 결국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했어요. 첫째, 주어 동사만으로 완성이 되는 문장, 즉 일형식 문형이죠. She cries, 그녀가 운다. They dance, 그들이 춤춘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 주어 동사까지만 써버리면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만 의사 전달이 완성되는 문장, 즉 삼형식 문형이 있었죠. I like, 나는 좋아한다. 뭘 좋아하는지가 나와야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만 하는 문장. 자, 그리고 이렇게 목적어가 와야만 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래요? 동사 때문에 그래요. 동사의 뜻이 좋아한다 이런 뜻이니까 뭐를 좋아하는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건 동사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사를 제가 문장의 설계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어 동사까지 썼는데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 얘기죠. 결국 필수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필수 정보, 동사 뒤에 와야 될 필수 정보가 가만 보니까 목적어는 아니야. 야, 동사 뒤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목적어는 아니네. 그럼 뭐다? 보어라 그랬죠.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동사 뒤에 반드시 와야 할 게 있어? 그럼 딱 두 놈 중에 하나라니까요. 목적어 아니면 보어거든. 근데 목적어는 아니네? 그럼 보어지. 자, 사람 성별은 딱 두 가지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거든. 근데 남자는 아니네? 그럼 뭘까? 당연히 여자겠죠. 목적어는 아니네? 그럼 뭐라고? 당연히 보호가 와야 되는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목적어 보호편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다뤘어요. My hobby is, 내 취미는 이다. 그럼 내 취미가 뭐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주어 동사까지는 썼어. 근데 말이 안 돼.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그럼 결국 동사 뒤에 뭔가 추가적으로 나와야만 할 게 안 나왔다 이 얘기죠. 자, 문장을 완성시키려면 내 취미는 독서다. 뭐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와야 하는데 이 추가적인 정보가 에게, 즉 목적어는 아니야. 내 취미는 독서다. 책 읽는 거다. 그죠?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가 아니면 뭐라고요? 그쵸, 보어지, 보어. 주어 동사 다음에 뭔가 꼭 있어야 돼? 그럼 어차피 목적어 아니면 보어 둘 중 하나라니까요. 근데 목적어는 아니네. 그럼 뭐라고? 보어자리라고. 근데 이렇게 보어가 꼭 필요해진 이유도 저놈의 동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동사만 잘 살펴봐도 오늘 공부하실 부분 정말 쉽게 해결된다니까요. is, 뭐뭐이다. 어떤 상태다. 이런 뜻이니까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 정보가 나와야만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튼 저 뒤에는 반드시 보어가 나와야 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나와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명사이거나 형용사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제가 지금까지 정말 최소한 58,000번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My hobby is tennis. 이렇게 명사가 오든가 My hobby
is important. 내 취미는 중요하다. 이렇게 형용사가 오든가 보호자리는 저렇게 명사나 형용사 두 가지만 오는 거예요. 근데 저 보호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어. My hobby is play games. 이렇게 쓰면 될까요? 자, 보호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허용된다고. 근데 저기에 저렇게 동사를 쓴다? 오, 그럼 안 되지. 위법이에요, 위법. 저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만 올 수 있다니까? 그럼 어떡할까? 그럼 당연히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꿔야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오, 앞에 to 붙이라고. 그래서 my hobby is to play games.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기에 to가 사용된 이유가 뭐예요? 오, 보호자리라서. 보호자리엔 명사, 형용사만 오거든. 거기다가 동사 쓰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동사를 명사, 형용사로 샥 변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to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to play games는 명사 보호고요.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 구별하는 법은 109강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I was ordered. 나는 명령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order, 명령하다 라는 뜻인데 was ordered, 수동태로 쓰였네요. 자, 어떤 동작을 직접 하면 능동, 그 동작을 당하는 건 수동이라 그랬죠. 저렇게 BPP의 형태로 쓰인 건 수동태라는 표시거든. 그럼 내가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명령하는 걸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명령당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우리말로 명령당했다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니까 명령받았다 이렇게 살짝 바꿔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저 문장이 완성이 됐나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야, 나 명령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응, 그래, 잘하고 와 이렇게 대답할 순 없잖아요. 정상적인 대화라면 저렇게 야, 나 명령을 받았어. 그러면은 명령을 받았어? 뭐 하라고 명령받았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겠죠. 즉, 저 문장은 필수적인 정보가 현재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수동태인 BPP 요거는 하나의 동사 덩어리라고 했죠. 즉, 주어 동사까지는 썼어. 근데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어. 문장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의사 전달이 완전하지 않아. 즉, 동사 뒤에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선 명령받았다, 뭐 하라고 명령받았다, 이게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둘 중에 하나, 목적 아니면 보어인데 뭐뭐 하라고 명령받았다. 오, 을에게 요건 아니네. 즉, 목적어 자리는 아니네. 그러면 보어 자리지. I was ordered, go there. 나는 명령받았다. 거기 가라고. 이렇게 쓰면 될까요? 오, 안 돼요. 보호 자리에 저렇게 동사 go 못 쓴다니까요.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바꿀까? 그죠? 앞에 to를 붙이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 문장은 I was ordered to go there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기에 to가 붙은 이유 뭐예요? 오, 보호자리라서 보호자리. 그리고 저건 형용사 보호예요. 자, 109강을 보시면 저걸 왜 형용사 보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문법서에 나오는 be ordered to 원형 이런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명령받다, 뭐뭐 하라고. 아, 반드시 나와야 될 필수 정보구나. 근데 목적어는 아니네. 그럼 보호일 것이고. 보호자리면 동사 못 쓰네. 그럼 동사를 쓰고 싶으면 앞에 그래서 to를 붙이는구나. 새로운 표현이라고 착각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수백 번 반복해서 공부했던 기본 원칙. 보호자리엔 동사 못 쓴다. 쓰고 싶으면 to 붙여라. 오, 그래. 저기엔 당연히 to가 있어야겠네. 당연히 있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이 원칙을 모르면 또 외워야 돼. order A to 원형. 원래 이거였죠. 능동태는.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사실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공식이었어요. 자, 근데 be order to 원형. 이렇게 수동으로 바뀐 거고 수동으로 바뀌어도 to는 그대로 따라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문법서에 있거든. 지금도. 아니 무슨 스토커야? 계속 따라다니게? 따라온 게 아니고
저 밑줄 친 자리는 보호자리라고. 보호자리. 명령 받았다 뭐뭐 하라고 반드시 나와야 될 정보니까 저기는 보호자리라고. 보호자리는 동사 못 쓰니까 동사 쓰고 싶으면 앞에 to를 붙여.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앞에 to가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문 보실게요. I was forced. 나는 강요당했다. force, 강요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럼 이게 수동태로 쓰여서 was forced 이렇게 되면 강요당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뒤에 당연히 뭐 하도록 강요당했는지 추가 정보가 나와야 돼요. 나 노래 못하는데 노래하도록 강요당했다. 사장님 나빠요. I was forced to sing. 이러면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된다고. 저 노란색 밑줄 자리는 반드시 필요한 추가 정보 자리예요. 그죠? 뭐 하도록 강요당했는지 나와야 되니까. 근데 목적어는 아니야. 자, 노래하도록 강요당했다. 을르레게가 아니죠. 목적어는 아니네. 그럼 보호자리겠구나. 보호자리야? 그럼 동사 못 쓰지. 그래서 앞에 to를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되니까 I was forced to sing. 이렇게 당연히 to가 붙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모르면 또 be forced 원형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요걸 또 외워야 돼. 외울 필요도 없는 건데 사실은 이런 걸 또 외워야 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이 문장 보실까요? I was made. 사역동사 make. 이거의 수동태예요. 시키다 라는 동사의 수동태니까 시키는 걸 당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어색하지만 원래 뜻에 충실하게 이렇게 직역으로 갈게요. 나는 시키는 걸 당했다. 그럼 뒤에 뭐 하라고 당했냐? 뭐 하도록 시켜졌냐?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즉 보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I was made cook dinner. 나는 시키는 걸 당했다. 요리하도록 저녁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호자리니까 동사 cook 쟤는 곤란해. 보호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만 나와야 되니까 동사 못 써요. 정 쓰고 싶으면 어떡하라고? 앞에 to 붙이라고. I was made to cook dinner.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저기에 to가 왜 붙었어요? 보호자리니까 붙은 거예요. 게다가 주격 보호야. 요리하는 건 주어인 I, 얘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주어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저거는 주격 보호예요.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는 학생들 꼭 있어요. 선생님, 사역동사는 원래 to를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긴 to가 있네요. 그러니까 to가 살아난 게 맞잖아요. 사역동사가 쓰였으면 to가 없어야 되는데 저긴 to가 있다. 그래서 살아났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럼 이제 제가 그래요. 야, 누가 그래? 사역동사는 원래 to 안 쓰는 거라고 누가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죠. 아니 여태 to 안 쓴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내가 언제 그랬냐네. 이렇게 저를 무슨 사기꾼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정의나 원칙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오형식 문형 사역동사 공부할 때 분명히 이렇게 공부했어요. 사역동사가 사용된 경우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와도 to 안 쓰고 동사 원형 그대로 쓴다. 저 원칙을 제가 매번 절대로 어떤 구절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나올 때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자, 어디를 놓치시면 안 되는지 제가 메아리가 되어 알려드릴 거예요. 사역동사가 사용된 경우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와도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와도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와도 to를 안 쓴다고. 목적 보호 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to 안 쓴다 여기에만 꽂혀갖고 저 말 목적 보호 자리라는 저 말을 너무 무시해요. 자, 잘 보세요. to를 안 쓴다고? 근데 어디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올 때 다른 경우는 to를 써야 돼. 목적 보호 자리니까. 근데 사역 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와도 to 안 쓰고 동사 원형 그대로 쓴다고. 그죠? 이 얘기였잖아요. 그죠? 다시 확인. 어디에 동사가 와도 to를 안 쓴다고요? 목적 보호 자리에. 자, 근데 저 문장 다시 보실까요? 저기 노란 밑줄 저거. 목적 보호 아니잖아. 주격 보호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 문장엔 목적어가 아예 없어. 목적어가. 아니 목적어가 없는데 목적어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 보호가 어떻게 있겠어요? 없지. 자, 쟤는 주격 보호예요. 주격 보호는 저 원칙에 해당이 안 돼요. 저 원칙, to를 안 쓴다는 저 원칙은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목적 보호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격 보호가 여기에 슬쩍 묻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자, 그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문장에서 to가 붙은 건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주격 보호 자리니까 당연히 붙어야 하는 거라 붙인 거고, to를 안 쓴다는 건 목적 보호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y made me go there. 그들이 시켰다. 나에게 거기 가도록.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 자리. 목적어인 me. 얘가 가는 거니까 목적 보호 자리 go there. 여기에는 동사가 와도 to를 붙이지 않는다 라고 여태껏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와도 to 안 쓴다고. 근데 저걸 수동태로 바꾸면 I was made. 내가 시키는 걸 당했다. 자, 주어 동사 나왔고 뭐 하도록 당했는지, 즉 주격 보호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주격 보호는 저 원칙에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목적 보호 자리에만 to를 안 쓴다고. 주격 보호 자리는 애초부터 해당이 없고 주격 보호 자리는 동사 원래 못 오고 동사 쓰고 싶으면 to 붙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죽었던 to가 되살아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저 자리엔 원래부터 to가 붙는 거다. 저 자리에서는요, to가 죽은 적이 애초부터 없어요. to가 죽은 적이 없어. 저 자리에서는 주격 보호 자리엔 늘 to를 썼어. 그죠? 그러므로 to가 살아나온다. 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사역동사 let 얘는요, 수동태로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관해서도 확장 문법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선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오형식 사역동사 문장이 수동태로 바뀌었어. 근데 주격 보호 자리에는 당연히 동사를 못 쓰고 동사 쓰고 싶으면 앞에 to 붙인다. 이거는 사라졌던 to가 살아난 게 아니다. 원래 주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를 못 쓰고 앞에 to 붙이는 게 원칙이다. to가 사라지는 건 목적격 보호에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애초부터 to가 사라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되살아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사형식 문형의 수동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